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문제나 정신과적 문제가 38.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또 경제생활 문제가 25.4%,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%를 차지했고요. 이 외에는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, 또 남녀 문제, 사별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네, 그럼 광주 전남 지역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? 네, 2020년 지역별로 많이 증가한 자살 동기 현황입니다. 광주는 경제생활 문제가 무려 41.9%나 증가했고요. 전남은 남녀 문제가 133.3%, 또 직장이나 업무 사개 문제가 120%, 사별 문제가 66.7% 등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. 자살 동기 현황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증가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네.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할 겁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성 간의 문제나 데이트 폭력은 물론이고 또 갑질 문화 등 직장에서 겪는 업무상 스트레스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. 전남은 특히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사별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만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감을 견디다 못해서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이때 지역사회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알코올 치료 방법 중에 그 단주 모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실과 아픔을 잘 이겨낸 분들이 치료자가 되어서 경험을 나누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책 홍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안에서의 전문기관의 역할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. 전세영 캐스터가 실제 전문기관 한 곳을 방문했다고요? 네, 광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2012년에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또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자살예방센터도 부설로 운영 중인데요. 광주 자살예방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, 또 일선 현장에 어려움은 없는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. 해마다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지만 그중 가장 가슴 아픈 통계는 자살률에 관한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 자료를 보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. 연령대별 자살률을 자세히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30대 이하는 모두 증가했고 특히 20대 증감률이 12.8%로 높았습니다.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자살 사망률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. 이유가 무엇일까요?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만 19세부터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, 고독이었고요. 직장 문제, 가족 갈등, 성적 진학 문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? 2019년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에서 시범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자살 유족이 일반군에 비해서 자살의 위험성이 25배가 높습니다. 유족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, 경제적인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살 시도자 또한 일반군에 비해서 자살 위험성이 10배 정도 높습니다.
그래서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. 강조는 특징적인 게 24시간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담 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이게 이제 1577-0199라는 전화인데 새벽이든 야간이든 대면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. 현실은 어떨까요? 지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. 연간 242조 원의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415억 원으로 겨우 0.017%에 그쳤습니다. 인력 문제도 심각했는데요. 인구 10만 명당 자살 예방 사업 담당 정규직 지자체 공무원은 1.48명에 불과했고요. 자살 예방센터 평균 근속 기간도 2019년 약 37개월에서 2020년에는 약 30개월로 많이 감소했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결과적으로는 뭐 예산 배정하고 조직 구축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. 이게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리더의 관심과 어떤 추진력 그리고 책임감 이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단체 장분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그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서 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. 시민단체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. 결국은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. 자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던 나라가 일본과 핀란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일본과 핀란드가 지금 현재는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떨어졌거든요. 자살률이. 국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자살률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중앙의 관심 그리고 지금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시인 거죠. 지자체의 노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의미가 없죠.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시점에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. 소중한 생명의 극단적 선택을 막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이 예방 시스템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. 실제로 조사 결과가 어땠습니까? 네,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올해 3월에 진행했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. 우울 위험군은 18.5%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.2%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. 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비율도 11.5%로 코로나 이전인 4.6%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